정미라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색 운동화 소리가 딱딱한 바닥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조금 더 둥글게 굽어 보였다. 손에 든 검진 결과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네요. 하지만 혈압이 조금 높아졌어요. 짠 음식은 줄이시고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홀로 사시면 식단 관리가 어려우실 텐데요. 담당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라니. 미라는 쓸쓸하게 웃었다. 남편 윤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처음 1년은 슬픔에 잠겨 지냈고 두 번째 해는 새로운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 그녀는 이 적막한 일상에 익숙해져 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라의 시선이 문득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 머물렀다. 큰아들 윤석이 사는 곳이었다. 걸어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언제부터인가 그 아파트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거리, 혈육이지만 어색해진 사이. 퇴직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며 바쁘게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였다. 윤석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첫 손자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그때의 설렘과 감동. 작은 손주 서연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러주던 순간의 벅참.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윤석과 며느리 은주는 여전히 예의를 갖춰 대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진 것 같았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게 되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미라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며느리 은주는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결혼 초기에도 활달하게 말을 건네는 타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따뜻한 미소와 관심 어린 눈빛이 있었다. 지금은 그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미라는 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어서 윤석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함께 저녁이라도 나누며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무엇보다 오늘 병원에서 받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족의 온기로 달래고 싶었다. 걸어가는 길에 작은 과일 가게가 눈에 띄었다. 미라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사과와 배를 골랐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도 한 팩 추가했다.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개의치 않았다.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도 가족을 위한 지출만큼은 아깝지 않았다. 과일을 예쁜 바구니에 담아달라고 부탁하며 미라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윤석도 분명 반가워할 것이다. 은주도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겠지만 금세 웃으며 맞아줄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미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옷매를 정리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고 온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구겨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머리 모양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대했던 그녀에게는 언제나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 집을 방문하는 것이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가족다운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미라는 1203호까지 걸어갔다. 현관문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나? 하지만 가족인데 굳이 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국 미라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도 두근거렸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님?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였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미라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은주야, 오랜만이야.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생각이 나서 들렀어. 괜찮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은주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미라는 그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은주는 이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여전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은주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아이들의 책가방과 학습지들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민준이하고 서연이는 어디 있어?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은주의 대답은 간단했다. 미라는 손주들을 보고 싶었지만 숙제를 방해할 수는 없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딸기도 있고. 감사합니다. 은주의 답변은 여전히 간결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까지 사오실 필요 없는데요 하며 살짝 나무라면서도 고마워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미라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윤석이는 아직 안 왔어? 곧 올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일찍 빠져나온다고 연락받았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은주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미라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묻기에는 어색했다.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 윤석이 퇴근하는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 미라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어색함을 깨뜨리고 가족다운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은주야, 내가 뭔가 도와줄까? 저녁 준비 같은 거?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여전히 간단한 대답이었다.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왔다. 방에서 민준이와 서연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라의 얼굴에 드디어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손주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윤석이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도 은주와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어.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생각이 나서. 병원요? 어디 아프신데라도. 윤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다. 미라는 아들의 관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니야, 정기검진 받았어. 별 문제 없대. 다행이네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민준이와 서연이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두 아이가 미라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 미라의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이것이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녀는 오늘 이곳에 온 것이었다. 우리 민준이,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병원에 갔다 왔어. 그런데 괜찮아. 할머니 건강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미라는 은주와 윤석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오늘 저녁이 과연 그녀가 기대했던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손주들과의 반가운 재회도 잠시 미라는 은주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분명히 불편함이 스며 있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며 은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께 너무 매달리지 마. 숙제 다 했니? 아직이요. 그럼 빨리 가서 마저 해. 내일 학교 가야지.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미라는 손주들이 사라진 거실에서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윤석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 한쪽 끝에 앉았고 은주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저녁 준비를 마저 하고 있었다. 윤석아, 회사는 어때? 요즘도 많이 바빠? 미라는 대화를 시작해 보려 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보이는 미묘한 불편함을 대화로 풀어보고 싶었다. 네, 그냥 그래요. 연말이라 정산 업무가 많아서. 윤석의 대답은 건성이었다.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동료들 이야기, 승진에 대한 고민들을 자세히 털어놓곤 했는데 지금은 마치 업무 보고서를 읽듯 간단하고 건조했다.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미라는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가리키며 다시 말을 건넸다.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서 딸기도 사왔어. 요즘 딸기가 참 달더라. 아, 네. 감사합니다. 은주가 주방에서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미라는 그것을 느꼈지만 모르는 척했다.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은주가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냈다. 접시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미라 쪽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앞으로는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미라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들이 살짝 떨렸다. 연락을? 네. 저희도 일정이 있고 아이들도 학원이나 과외 스케줄이 있어서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좀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은주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미라는 가슴 한편이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인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니.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 그렇구나. 미안해. 나도 생각이 짧았네. 미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고 굳어 있었다. 윤석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항상 애매한 위치에 서 있어야 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불편해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서운해하셨다. 어머니, 은주 말이 맞아요. 요즘 아이들 스케줄이 워낙 빡빡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결국 윤석도 아내의 편에 서는 말을 했다. 미라의 마음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미리 연락할게. 미라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배어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연기해온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다. 저녁 준비됐어요. 은주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말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은주는 정중히 만류했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도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 같이 하죠라며 자연스럽게 함께 준비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등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은주의 솜씨는 여전히 훌륭했다. 하지만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미라의 입맛은 벌써 떨어져 있었다. 아이들 불러서 같이 먹자. 윤석이 말했지만 은주가 먼저 대답했다. 애들은 먼저 먹였어요. 숙제하고 일찍 자야 해서요. 미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손주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래도 잠깐 나와서 할머니랑 인사는 하고 이따가 숙제 끝나면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은주는 단호했다.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확고한 태도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젓가락질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을 지배했다. 미라는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윤석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했지만 그 말조차 어딘가 형식적으로 들렸다. 응, 맛있다. 미라는 거짓말을 했다. 음식은 분명 맛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니 아무것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은주는 계속해서 시계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마치 빨리 식사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은 미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회사에서 일찍 나오느라 힘들었죠? 미라가 아들에게 물었다. 아, 네. 그냥 일찍 나온다고 했더니 팀장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미안하다. 미리 연락 안 하고 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윤석의 표정에서도 약간의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다. 미라는 자신이 아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식사 중간중간 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숙제를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미라는 그 소리가 듣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더 행복해 보였다. 요즘 민준이 성적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수학이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과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이 늘었어요. 은주가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어머님은 몰라도 되는 일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미라는 손자의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간섭으로 받아들여질까봐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서연이는? 서연이도 잘해요.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의 학교 생활, 친구들 이야기, 작은 에피소드들까지 자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느낌이었다. 미라는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마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말문이 막혀서였다.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미라는 속으로 자문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혈연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다 드셨어요? 은주가 물었다.
미라는 아직 반도 먹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먹었어. 고마워. 천만에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대답이었다. 은주는 재빨리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또다시 만류당했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이제는 그 말이 거절처럼 들렸다. 미라는 빈손으로 앉아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며느리가 혼자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방에서 민준이가 나왔다.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미라의 얼굴에 드디어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다. 민준아, 이제 씻고 자야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은주의 목소리였다. 아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의 말에 순종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응, 민준아. 할머니도 이제 가봐야겠다. 미라는 일어서며 말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니,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계속 보내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윤석이 말했지만 그것도 그냥 예의상 하는 말처럼 들렸다. 진심으로 더 머물기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니야, 늦어서 버스도 끊어질까봐. 다음에 또 올게. 미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은주가 따라 나와 신발을 정리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빨리 배웅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조심히 가세요. 응, 고마워. 미라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윤석과 은주가 배웅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부담스러운 일을 하나 끝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미라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서운함,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압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미라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이 건물을 벗어날 때까지는 울고 싶지 않았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미라는 가져온 얇은 카디건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녀가 얻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가족인데도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는 며느리의 말, 그의 동조하는 아들의 반응, 그리고 빨리 돌아가라는 듯한 그들의 태도. 버스를 기다리며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지만 그마저도 흐릿하게 보였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진 탓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눈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오고 있었다. 미라는 마음을 다잡으며 버스에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미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느꼈던 서운함은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며느리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라는 용기를 내어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려 했다. 윤석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바쁜 듯 서둘렀다. 배경에서는 아이들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섞여 들렸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갔다 와도 될까? 미리 연락드리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미라는 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 이번 주말요? 글쎄요. 토요일에는 민준이 태권도 대회가 있고 일요일에는 서연이 발표회가 있어서. 그래. 그럼 언제가 좋을까? 다음 주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들 스케줄 확인하고요.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손자의 태권도 대회나 손녀의 발표회 같은 중요한 행사들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서러웠다. 민준이 태권도 대회?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웠어? 아, 몇 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체력 기르라고. 구경 가도 될까? 또다시 침묵이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느껴졌다. 어머니, 그게 장소가 좀 멀어서요. 그리고 주차도 어렵고. 변명이었다. 미라도 알 수 있었다. 아들은 자신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알겠어. 그럼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 줘.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미라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여다봤다. 죄송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다. 가족끼리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인가? 그 말 속에는 귀찮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결국 그 주말은 혼자 보냈다.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다. 일요일에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다른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 그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것저것 사주며 행복해 보였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씁쓸해졌다. 월요일 오후 미라는 집 앞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던 중 옆 동네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다. 어머, 미라 언니. 오랜만이야. 김 여사, 안녕하세요.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김 여사는 예리했다. 미라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그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유, 별일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무슨 소리야? 언니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혹시 아들 며느리 일로 속상한 일 있어? 김 여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라는 당황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속으로만 사귈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 요즘 좀 서먹해진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고. 아,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랬거든. 갑자기 오면 안 된다고 하고 미리 연락하라고 하고. 미라는 놀랐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섭섭했지.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바빠. 아이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맞벌이에 집안일까지. 시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야. 김 여사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그래도 가족인데. 맞아. 가족이니까 더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언니도 며느리 힘든 것 이해해주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마음 알아줘야 하는 건데. 그 대화 후 미라는 며칠 더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윤석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때? 아이들도 주말이니까 좀 여유로울 것 같은데. 토요일 저녁이요? 잠깐만요. 은주한테 물어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아내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그 대화를 엿듣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들리는 소리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어머니 또 오신다는데.
이번 주말은 좀 아이들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민준이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변명이었다. 그래, 알겠어. 그럼 평일은 어때? 저녁 시간에 잠깐만. 평일은 더 어려워요. 아이들 학원도 있고 저도 회사 일이 많아서 결국 구체적인 약속 없이 전화가 끝났다. 미라는 수화기를 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아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미라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할머니가 우연히 전해준 소식이었다. 미라 씨, 어제 마트에서 윤석이네 며느리 봤어요. 아, 그래요? 아이들이랑 같이 장을 보더라고요. 민준이가 많이 컸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서연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언제 오냐고 묻더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요? 미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바쁘시다고 우리끼리만 지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라의 마음속에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니. 할머니가 바쁘다고 우리끼리만 지내는 게 좋다고. 정말 그랬나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요. 미라 씨가 바쁘실 리도 없고 박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머니는 바쁘시다. 우리끼리만 지내는 게 좋다. 그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다음 날 미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고. 가족을 만나는데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목요일 오후 미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윤석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과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준비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서연이가 좋아하는 젤리를 샀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미라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서연아, 할머니가 왜 여기 와요? 서연이는 정말 반가워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미라의 마음도 환해졌다. 할머니가 서연이 보고 싶어서 왔어. 민준이는? 오빠는 학원 갔어요. 이따가 와요. 그래. 그럼 우리 먼저 올라가자.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은주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불편해 보였다. 어머님, 어떡해. 서연이 만났는데 같이 올라왔어. 괜찮지? 미라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이번에는 주눅 들지 않으려 했다. 들어오세요. 은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서연이가 달려와 미라 옆에 앉았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할머니가 서연이 보고 싶으면 또 올게. 그때 은주가 끼어들었다. 서연아, 숙제부터 하자. 할머니랑은 이따가 이야기해. 싫어요.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서연이가 투정을 부렸다. 그러자 은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안 돼. 숙제 먼저. 엄마는 왜 맨날 숙제만 하라고 해요? 할머니도 별로 안 오시는데. 서연이의 말에 미라의 가슴이 찡했다. 아이도 할머니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아, 엄마 말씀 들어. 숙제 끝나면 할머니랑 놀자.
미라가 중재했지만 서연이는 쉽게 가지 않았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그 순간 은주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다. 미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는 오늘 집에 가야 해. 왜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잤는데. 서연이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다. 예전에는 그랬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종종 아들 집에서 하룻밤 머물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서연아, 방 들어가.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서연이는 울상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다. 미라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할머니. 민준이도 반가워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민준아, 너도 숙제하러 가. 할머니 왔는데 왜요? 할머니는 이따가 가셔야 해. 숙제부터 하자. 은주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할머니로부터 떼어놓으려 했다. 미라는 그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아이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미라와 은주만 남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은주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괜찮아. 미라도 간단히 대답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왔지만 며느리의 태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벌써요? 은주는 놀란 듯 물었지만 그 표정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응. 아이들 숙제해야 한다니까. 미라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준비해온 간식들을 테이블에 놓고 말했다. 이거 아이들 주세요. 감사합니다. 똑같이 형식적인 대답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미라는 방에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를 들었다. 서연이가 엄마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왜 벌써 가요? 할머니도 바쁘시거든. 또 그 말이었다. 할머니도 바쁘시다. 박할머니가 들었다는 그 말과 똑같았다.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손주들과의 만남조차 방해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그날 밤 미라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서연이의 할머니 언제 또 와요? 라는 말과 은주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대비되어 떠올랐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 어른들이 그 만남을 막고 있었다. 미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억지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정말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 손주들은 분명 할머니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그 순수한 만남이 방해받아도 되는 것일까? 미라는 베개를 뒤척이며 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미라가 마지막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윤석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이들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화요일 오후 미라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정 여사를 만났다. 어머, 미라 언니. 정 여사님, 안녕하세요. 언니, 지난주에 민준이 발표회 보러 가셨어요? 미라는 순간 당황했다.
민준이 발표회? 그런 게 있었나? 발표회요? 아, 언니 몰랐어요? 민준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예회 같은 게 있었는데 민준이가 사회를 맡았다던데요. 우리 손자랑 같은 반이거든요. 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자의 중요한 행사를 전혀 몰랐다니. 언제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어머, 언니 정말 몰랐어요? 가족들은 다 왔던데. 정 여사의 말에 미라는 더욱 당황했다. 가족들은 다 왔다는데 자신만 몰랐다는 것이다.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민준이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회 보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가족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미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정 여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민준이가 가족 소개할 때 좀 이상했어요. 아빠, 엄마, 동생은 소개했는데 할머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라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손자가 가족 소개를 할 때 자신을 빼먹었다니. 아, 네. 그랬군요. 혹시 몸이 안 좋으셨나요? 그래서 못 오신 건가요? 미라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못 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네,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미라는 마음이 복잡했다. 손자의 학예회를 놓쳤다는 아쉬움보다도 그 사실을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상처였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어머니, 민준이 학예회 있으니까 꼭 오세요라고 연락이 왔을 것이다. 그날 저녁 미라는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학예회 잘했다면서? 정 여사한테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윤석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아, 그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가족 소개도 했다면서? 네, 그랬어요. 나는 소개 안 했다고 하던데? 더 긴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 그게. 됐어. 바쁠 텐데 전화 끊자. 미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 아들의 변명을 들어봤자 더 상처만 받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 할머니였다. 미라 씨, 어제 서연이 피아노 학원 앞에서 봤어요. 서연이를요? 네. 발표회 연습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발표회 있다고 하시던데 미라 씨는 아시죠? 또다시 모르는 행사였다. 미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언제요? 이번 토요일 오후 3시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쇼팽곡을 연주한다던데 정말 기대돼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자의 학예회에 이어 손녀의 피아노 발표회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목요일 오후 미라는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직접 가보기로 했다. 서연이의 발표회를 보러 가겠다고. 토요일 오후 미라는 박 할머니에게 들은 피아노 학원 주소를 찾아갔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학원이었다.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자신이 여기 와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손녀의 연주를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학원 입구에는 제15회 학생 발표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홀 안에는 학부모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미라는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혹시 윤석이나 은주가 자신을 발견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였다. 곧 발표회가 시작되었다.
여러 아이들이 차례로 나와서 연주를 했다. 미라는 서연이가 언제 나올까 기대하며 기다렸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 김서연 학생입니다. 쇼팽의 강아지 왈츠를 연주하겠습니다. 드디어 서연이 차례였다. 미라는 가슴이 뛰었다. 작은 손녀가 무대에 올라서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서연이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지만 연주를 잘 해냈다. 미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소중한 순간을 놓칠 뻔했다니.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다. 서연이가 가족들을 소개해 보겠어요.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아빠, 엄마, 오빠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미라는 기대했다. 혹시 할머니 이야기도 할까? 그리고 우리 반 담임 선생님께서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라의 마음이 싸해졌다. 서연이도 민준이와 마찬가지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미라는 서연이에게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주저했다. 은주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때 서연이가 미라를 발견했다. 할머니. 아이의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윤석과 은주도 미라를 발견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서연아, 연주 정말 잘했어. 미라가 손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할머니, 언제 왔어요? 우리 몰랐는데. 서연이는 순수하게 기뻐했다.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서연이 발표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왔어. 미라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주눅 들지 않으려 했다. 연락을 주셨으면 같이 왔을 텐데. 윤석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괜찮아. 혼자 와도. 미라는 서연이에게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넸다. 우리 서연이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서연이는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다. 서연아, 이제 집에 가야지. 늦었어. 은주가 재촉했다. 미라는 아쉬웠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그래, 서연아. 집에 가서 푹 쉬어. 할머니도 우리 집에 와요. 서연이의 제안에 미라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은주가 즉시 대답했다. 서연아, 할머니는 바쁘셔. 다음에. 또 그 말이었다. 할머니는 바쁘다. 할머니 안 바빠요. 할머니, 우리 집 와요. 서연이가 고집을 부렸다. 미라는 난처했다. 아이의 마음은 고맙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다. 서연아, 할머니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가. 다음에 갈게. 결국 미라도 거짓말을 해야 했다. 서연이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다. 학원을 나오면서 미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손녀의 연주를 볼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더 큰 상처도 받았다. 가족 소개에서 자신이 빠진 것, 발표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은 것, 그리고 서연이조차도 할머니를 당연한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된 것일까? 언제부터 손자와 손녀가 가족을 소개할 때 할머니를 빼먹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답은 명확했다. 은주였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멀게 느끼도록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바쁘다. 우리끼리만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하면서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서연이의 연주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 작은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하지만 동시에 가족 소개에서 자신이 빠진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일요일 미라는 용기를 내어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아, 어머니, 어제 서연이 발표회 잘 봤어. 아, 네. 그런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 나도 손녀 발표회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가족 소개할 때 왜 나는 빼먹는 거야?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윤석은 더욱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나는 가족이 아닌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왜 아이들이 할머니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윤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미라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됐어. 알겠어. 미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 아들에게서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오후 미라는 홀로 집안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다. 며느리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자신을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막지 않고 있었다.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68세의 할머니. 아직 건강하고 아직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미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고. 억지로 끼어들어서 눈치 보며 지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마음도 있었다. 서연이가 할머니도 우리 집에 와요라고 말했을 때의 순수한 눈빛. 그 아이는 분명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는 분명 온도차가 있었다. 미라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마감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연이의 피아노 발표회에서 받은 상처가 가시기 전에 미라는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만난 최 할머니를 통해서였다. 어머, 미라 언니. 오랜만이야. 최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며칠 전에 민준이 보았는데 많이 컸더라고. 그런데 최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민준이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라고 하더다고. 그런데 언니 집이 멀지 않잖아? 좀 이상하다 싶어서. 미라의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손자가 할머니는 멀리 산다고 말하고 있었다니. 걸어서 20분 거리인데 멀리 산다고? 그랬나요? 응. 그래서 할머니 댁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이상하지 않아? 미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손자가 할머니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니. 예전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길도 잘 알고 있었는데. 아,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이겠죠. 미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다. 할머니는 바쁘다. 멀리 산다. 우리끼리 지내는 게 좋다. 그런 말들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할머니를 지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 윤철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라는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며느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들도 어머니 편을 들어줬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미라는 곰곰이 생각해 봤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은주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너무 자주 간섭했던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던 기억만 났다.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고 아이들 돌봄을 도와주고 명절 준비도 함께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다. 집에만 있으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다. 시장 구경이라도 하며 기분 전환을 해보려 했다. 야채 가게에서 깻잎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깻잎 좀 싸게 해주세요. 돌아보니 며느리 은주였다. 미라는 순간 당황했다. 인사를 해야 할까 말까? 아, 어머님? 은주도 미라를 발견하고는 어색해했다. 은주야, 장 보러 나왔구나. 네, 깻잎이 떨어져서요. 짧은 대화였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도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같이 사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었다. 민준이, 서연이는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요즘 학교는 어때? 잘 다녀요. 모든 대답이 간단하고 건성이었다.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 나는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헤어졌다. 미라는 걸어오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진 줄 몰랐다. 마치 남남 사이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미라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가족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윤석의 결혼 사진, 민준이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혹시 윤석이나 은주일까 싶어서 서둘러 받았다. 여보세요? 이모, 저 수진이에요. 남편의 조카딸 수진이었다.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는 고마운 아이였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네, 이모. 그런데 이모는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예리한 아이였다. 미라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그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사실은 요즘 좀 복잡해서. 무슨 일이세요? 윤석이네와 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미라는 조심스럽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손주들이 할머니를 가족 소개해서 빼먹는 일, 각종 행사에서 소외되는 것들. 이모, 그건 너무하네요. 가족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수진이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미라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자신의 감정이 과민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모, 직접 윤석 오빠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해봤는데 별로 소용없더라. 그럼 이모가 너무 참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화도 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의 말에 미라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너무 참기만 했던 것일까? 전화를 끊고 난 후 미라는 수진이의 말을 곱씹어 봤다. 화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68년을 살면서 가족에게 화를 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 주 금요일 미라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여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미라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가 다쳤어요. 학교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는데. 미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많이 다쳤나요?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아는 엄마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미라는 즉시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아, 민준이 다쳤다면서? 어머니, 어떻게? 김 여사한테 들었어. 많이 다쳤어? 아니에요. 별로 안 다쳤어요. 발목을 좀 삐었는데. 어느 병원에 있어? 집에 있어요. 치료받고 왔거든요. 내가 갈게. 어머니,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손자가 다쳤는데 내가 왜 못 가? 미라는 단호했다. 이번만큼은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럼 오세요. 윤석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미라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윤석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파스와 소염제를 샀다. 손자가 아프다니 가슴이 아팠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삔 것 같아요. 미라는 민준이 옆에 앉아서 다친 발목을 살펴봤다. 많이 부은 것 같지는 않았다. 파스 사왔어. 붙여줄까? 네. 민준이가 좋아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여주며 말했다. 아파도 참지 말고 할머니한테 말해. 알겠지? 그때 은주가 나타났다. 어머님 오셨군요. 응. 민준이 상태는 어때? 별로 심하지 않아요. 이틀 정도 쉬면 괜찮을 거래요. 은주는 여전히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손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이전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저녁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똑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미라는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았다. 민준이 아픈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도왔다. 은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아들였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미라는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낸 기분이었다. 민준이가 다친 것은 안타까웠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할머니, 내일도 와요. 민준이가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도 바쁘시거든. 은주가 즉시 대답했다. 또 그 말이었다. 할머니 안 바빠요. 맨날 집에만 계시는데. 민준이의 말에 미라는 웃음이 나왔다. 아이는 할머니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준아 맞아. 할머니는 안 바빠. 미라가 말하니 은주의 얼굴이 어색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미라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민준이가 완전히 나으면서 미라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신한 것이 있었다. 아이들은 분명 할머니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은주와 아이들을 만났다. 은주는 미라를 보자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인사는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은주야. 아이들은? 민준이와 서연이가 뒤에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언제 우리 집 와요? 아이들의 반응에 미라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은주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아, 할머니 바쁘시니까 나중에. 또 그 말이었다. 미라는 참을 수 없었다. 은주야, 나 안 바빠. 어머님? 나는 안 바빠. 왜 자꾸 바쁘다고 하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은주는 당황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아이들한테 할머니는 바쁘다고
멀리 산다고 우리끼리 지내는 게 좋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은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어머님, 여기서 그러시면 어디서든 할 얘기야. 나는 아이들 할머니고 가족이야. 그런데 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미라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엄마 왜 그래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미라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라는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은주야,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어머님, 아이들 있는 데서 할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미라는 마트를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미라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후회되기도 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드디어 했으니까. 그날 저녁 윤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윤석아, 오늘 마트에서 은주랑. 응, 얘기 들었구나.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윤석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너는 은주 편만 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어미가 며느리한테 당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미라는 아들에게도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은주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으면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해도 돼? 윤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석아, 나는 내 어미야. 그리고 민준이 서연이 할머니야. 그런데 왜 가족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아이들 행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이들이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게 된 거야? 어머니, 대답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상황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미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됐어. 알겠어. 어머니, 나는 이제 포기할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전화를 끊고 미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드디어 결심이 섰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억지로 끼어들지 않겠다고. 대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 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그리고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서예 교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가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제는 멀리서 지켜봐야겠어. 창밖으로 밤의 정적이 흘러왔다. 미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는, 하지만 여전히 사랑은 품고 있는 그런 삶을.